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극우 노선으로 확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푹 쉬다 왔습니다. 거의 잠만 잤는데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서 기사도 쓰고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쉬는 동안 국민의힘이 여전히 극우의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예상한 대로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계엄 이제 다음 주면 계엄 1주년이잖아요. 딱 일주일 남았네요. 수요일. 그래서 혹여나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좀 계엄 사태와 당시에 이후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를 좀 낼까, 탄핵을 반대했던 것에 대한 한 티끌만큼 기대를 해봤는데 여전히 역시나 기대를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투쟁에 나서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민생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항의한다는 차원인데 네, 헛소리, 이런 국민의힘 전략을 두고 헛소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난 24일 서울 마포에서 열린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리고 우리가 엎드리면 밟아서 땅에 지디기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전쟁이 끝나겠는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민주당이 이 전쟁을 끝내주겠는가? 절대 끝내주지 않을 것.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개를 숙이면 고개를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릴 것이라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인데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이재명인데 왜 우리가 움츠러들고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하는가? 당당하게 나서서 이재명과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두고 우리끼리 논쟁을 벌이는 순간, 우리가 큰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결국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게 될 것. 지금 당내에서는 재선 의원들 포함해서 지금 노선을 바꿔야 된다.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작은 일을 두고 우리끼리 논쟁을 벌인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반드시 이기고 싶다.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 라고 했습니다. 어제 지난 25일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경북국민대회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전진할 때 지금 소수의 의견은 지금 내지 마라, 거의 이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제 머리 왜 이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만 저희를 믿고 지켜봐 달라. 반드시 승리로 보답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극우 노선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속 강경 노선, 강경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지켜봐 달라고 한 거예요. 물론 TK에서는 어느 정도 먹힐 만한 얘기라고 하면 TK 분들께 너무 죄송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실 거기 때문에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TK 분들이 계시고 12.3 비상계엄과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보다는 더 강경한 대여 투쟁에 나서면서 단일 대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소수 의견 내지 마라. 한 목소리로 가야 된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오히려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예고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있었습니다. 끝나고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의원총회 내용을 대충 전달을 한 거죠. 내용이 뭐냐면 강경투쟁해야 하지 않나, 민주당이 악법들을 계속 쏟아낼 것이라고 예상돼서 제1야당으로서 어떻게 넘어가나,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투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으로 모아졌다. 장동혁 대표랑 비슷한 발언이죠. 의견이죠. 계속 악법들을 올리고 있지 않나, 대법관, 증언부터 사법개혁까지 그런 것에 대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을 통해 국민께 알려야 한다는 얘기들이 메인으로 나왔다. 필버 하자는 얘기가 주요 의견으로 다뤄졌다고 합니다.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원내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12.3 계엄 1주년 관련해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 어차피 12월 3일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뭘 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투쟁할 것. 자, 민주당이 뭘 할진 모르겠지만 뭔가를 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강력히 투쟁한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예상하고 강력히 투쟁을 한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특히 추경호 전 대표 관련해서 자기 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이번에 단순히 추경호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강경투쟁을 해야 한다, 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온다.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마 불참할 것 같고 민주당 수가 많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죠? 네. 그 사안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같이 몰려있는 의원들이 몇 명 되고 총 오늘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엮여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0명이 넘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초반부터 이제 강경투쟁을 하겠다는 건데, 네, 뭐 그렇습니다. 민생법안 처리는 좀 말이 아리까리합니다. 아예 안 하겠다라고 앞에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기자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이 부분을. 민생법안도 진짜 하냐. 그랬더니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거부를 할 거고 자세한 방안은 얘기하지 않았다. 다만 민생법안 50개를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나 보더라.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이고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좀 애매하게 얘기하죠. 민주당과 협의를 할 건데 그 협의 자체도 확정이 안 된 모양이에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데 어쨌든 워딩 자체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여지를 드러낸 것만으로도 좀 사실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내에서도 말이 나옵니다. 친윤석열계, 친윤 수준이 아니죠. 찐윤 중에 찐윤이라고 할 수 있는 윤상현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당원 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국민 여론 반영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최고위에 건의한다고 한다. 지방선거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민이 직접 표를 행사하는 민의의 경쟁장이다. 그런데 민의를 줄이고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 얼마나 물론 더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민심을 따라야 한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민심보다 앞서는 당심은 없다. 당원 투표 비율 상향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인천 미추홀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게요. 지방선거랑은 크게 관계가 없을 상황인데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건 진짜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윤상현 의원은 다음 총선에는 정말 좀 힘들 상황일 수 있는데, 지방선거에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걸 제가 아직 캐치하지 못해서,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얘기를 하는 의도가 아주 당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야권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개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한 소리 했습니다. 어제 금태섭의 아침저널 BBS 라디오 나오셔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이미 나왔을 뿐더러 12.3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행동일 뿐더러 정치적으로 참 정신나간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 게 정치적으로 미워서라도 윤석열이랑은 진작에 절연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계엄하면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 논리죠.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런 정치적인 판단, 헌법적인 판단 이런 게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자, 오타 많이 났네요. 다시 수정해야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니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큰 그림이 있다고 한다. 일단 강성 지지층을 결집을 해놓고 선거 직전에는 중도 확장적 행보로 갈 거다 라는 것. 헛소리다. 정확하게 황교안 시즌2다. 저도 이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 일부러 더 강경 모드로 해서 집도키를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중도층으로 의원을 확정하려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생각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똑같이 이게 무슨 X 소리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딱 똑같이 천하람 원내대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공감돼서 가져왔습니다. 황교안 시즌2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 너무 공감이 되는데, 2020년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초반에 다 뭉치면 이긴다. 똑같이 했다. 지금이랑. 그리고 막판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모셔왔다. 국민들이 황교안을 봤을까, 김종인을 봤을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황동혁 체제에서 또 누구 얼굴말담 내세워서 중도 확장하겠다? 그건 허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황교안 대표가 그 똑같이 지금 장동혁 대표처럼 집토끼를 이제 모은 다음에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 당시만 해도 되게 그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굳이 따지고 보자면 좌파적 경제 정책 같은 것을 많이 내세웠던 인물이라서 그걸 좀 파격적으로 영입을 한 건데 그분이 와도 지금 그때 선거가 잘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더 심각하다. 일단 2020년 총선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3년 뒤잖아요. 그러면은 좀 사람들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기억이 좀 희미해질 법도 한 상황이고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그 쇠고랑을 찬 새누리당 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의 그 개인 그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탈은 너무 가벼운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당과 분리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당에 대한 그 지지율이나 그때 당시에 10%대를 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초반에는 뭐 그랬던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많이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인데 그때랑 똑같은 지금 처방을 가지고 오면 그때 당시에도 못 이겼는데 더 심각한 현재 상황에 같은 처방을 내린다? 필패죠, 필패. 그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는 중에도 혹시나 하는 그 가느다란 기대 아닌 기대를 좀 뭐 재선 의원분들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계속 뉴스에 뜨길래 좀 변화가 있으시려나 했는데 뭐 예상대로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오히려 지금 민생까지 팽개치겠다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상황이라 이거 정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지금 좀 강경 모드로 추진하는 사법개혁 그 움직임 관련해서도 여러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까지 만약에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아선다? 그 시간을 지체를 시킨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 좀 그 공감을 하실 만한 분도 갑자기 다들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봤을 때.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한미 관세 협상 관련된 특별법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좀 시급하지 않나. 거기에도 만약에 목리를 부리는 상황을 지금 연출을 하면 국민의힘이 이건 정말 진짜 쉽지 않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